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울입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시간, 기죽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할 말 다 하는 법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1장입니다. 장은 대화를 가로막는 심리 장벽이 있다. 1장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화 기술.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화나 소통을 어려워한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도 대화 자리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와우. 그렇군요. 사실 침착하고 편안하며 집중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때에 따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저자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하나의 장애물이다. 어쨌든 대화가 잘 안되고 힘들어질 때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자.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 인생을 위해서도 스스로에게 가혹하기보다는 친절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감정적인 마찰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의사소통이 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죠. 이메일, 소셜미디어,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 대신에 전화를 사용하죠. 전화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누군가와 만나 얼굴을 맞대고 실제 대화를 할 때 온라인의 의사소통 기술을 쓸 수 있는가? 실제 말을 통해서 온라인과 같은 축하와 위로를 할 수 있는가? 표정과 몸짓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무언가 잘못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당신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대화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난감합니다. 침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무례한 말을 한다면 그런 방법이 하나 있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금을 밟으셨어요. 제가 워낙 상처가 많아서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침묵하는 특정 주제가 있는가? 있죠. 자기 자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색하고 불안한 마음도 좀 들고요. 또 다른 질문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집중하거나 칭찬할 때 불편해지는가? 칭찬하면 기분 좋죠.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또 잘못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자주 하는가? 혹은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는가? 혹은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럴 때에
자신에게 무엇이 장애물인지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방법은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대화를 연습한다는 것이 바보 같은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이 되고 싶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에 더 가까워진다. 명심하십시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대화의 기술을 연습하고 또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은 꼭지 제목은 나는 왜 말하는 게 힘들까? 편안한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는데 문자와 이메일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갈 때 낮은 자존감과 자기 표현력 부족이 결합하면 독배가 될 수 있다. 약이 아니고 독이 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자긍심이 낮거나 자기 혐오, 자기 비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낮은 자존감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뢰가 부족할 경우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악영향을 미치죠. 자, 그 다음에 힘들었던 과거가 또한 우리의 대화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유아기나 청소년기 또는 성인이 된 초기에 힘든 일을 겪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때 어려울 수 있다. 뭐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 때문에 또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감추고 싶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다.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왜 나만 빼놓고 가시죠? 라든가 나만 왜 그렇게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자기 감정 표현의 연습도 필요하겠죠.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가정을 통해 인정 욕구가 형성된다. 그렇겠죠.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 용서와 용납의 자세가 부모로부터 용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대화가 쉬워질 수가 있겠죠. 자, 본론입니다. 무한 비난, 조롱에 대한 공포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이나 조롱이 올까 봐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표현을. 때론 독이 된다는 높은 지능도 그렇습니다. 높은 지능이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들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사회성 면에서도 능숙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학문적 지능이 사회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다. 자, 궁금한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의 폭이 좁을 때 현재 자신의 모습을 형성한 원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원인들에 대해서, 내 모습을 형성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어려움이 계속 파도처럼 몰려오지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이 대화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지혜, 용기,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났던 것처럼 전략 전술 연구 후에 실전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세계 정복까지 했었죠.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어린 시절에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의 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내성적인 성격.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불안에 취약한 특정 성격이 있다. 그런 성향 중 하나가 바로 내성적인 성격이다. 천성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다고 해서 항상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많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자기 삶에 만족한다. 하지만 자신의 조용한 천성이 대화를 편안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죠. 또 대화를 가로막는 것 중에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것, 사회적으로 융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또 다른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완고한 경우다. 자신은 천성적으로 솔직하고 타인의 고민에 대해 언제나 올바른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대화에서는 누구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좋은 말이죠. 유연한 자세.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차례로 타인이 나와의 관계에 들어오려면 존중과 공감이 필요하다. 50에 말하기 50에 듣기. 보통 밀당 작전 50대 50의 작전이 필요하죠. 또 우리의 대화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대화의 단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 모두가 대화의 단서를 파악하는 능력을 저절로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천성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짓이나 얼굴 표정, 말투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상황을 잘못 읽어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해 상대방의 말에 엉뚱하게 반응해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불쾌해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를 돋우는 말을 꺼내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말 눈치가 있어야 되겠군요. 이들은 누군가 자리를 끝내고 싶어 할 때도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주변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한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또 그 다음에 대화의 방해 요소로 느끼는 경우, 방해 요소가 되는 것 중에 사회적 불안이